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5일 오전 10시입니다. 글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장이라도 해석이 다르고 거기에 들어있는 뜻이 다릅니다. 홍준표 의원이 쓰는 글은 짧지만은 거기에는 상당히 이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처럼 다양한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도 많지 않죠. 이분이 유명한 검사였고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여당의 대표도 했고 또 경남도지사도 했고 대통령 후보도 했고 상임위원회도 두루두루 거쳐가지고 실무에도 밟고 또 상당히 강단이 있고 여러 가지로 아주 흥미로운, 인간적으로서도 흥미로운,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경륜을 갖출 만한 경력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이 아주 뛰어납니다. 윤석열 총장을 보는 시각이 한국의 일반적인 국민 정서나 특히 우파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검사가 검사를 보는 거니까, 검사 출신이 검사를 보는 거니까 남다른 예리한 관찰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한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 오전인데도 시청률이 10%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인 공세에 굴하지 않고 소신 발언을 하고 대받아 치기도 하고 하는 상황에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 직후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이전 투구다. 문재인 정권 출범에 1등 공신, 2등 공신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누구냐? 물이 많았던 적폐수사를 지휘했던 사람 아니냐?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경종을 울렸습니다. 박수를 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른 시각을 보여준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미애도 쓸모가 있고 윤석열도 쓸모가 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을 결합시키면은 한국의 검찰을 갖고 놀 수 있다는 거죠. 추미애를 통해서 정권을 압박하는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윤석열을 통해서 야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윤석열의 존재를 통해서 그래도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좋은 수단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거죠. 여기에 공수처까지 출범하면은 완벽하게 임기 중에는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 후반에도,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착각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또 몇 시간 전에, 어제네요. 홍준표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당당하게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와서 한번 겨뤄보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문 정권으로부터 고립무원에 빠진 윤석열 총장이 법사위 국감에서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례적으로 조국 사건 때 박상기 법무장관의 조국 선처 부탁을 폭로하면서 마치 검찰총장이 당시 법무장관의 상위에 있는 자리인 양 과시하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비서 라인이 비선이 있는 양 문 대통령도 끌어들여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은
더 이상 나건드리면 더한 것도 폭로할 수 있다는 정치적으로는 절묘한 방어 수순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바로 윤 총장이 무덤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도 자신을 신임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그 직접 이야기인지 간접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이례적인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걸 지적했습니다. 역대 검찰총장 중 이렇게 정치적인 검찰총장은 전무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문 정권은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이젠 문 정권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누구도 윤 총장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 총장직에서 미련 갖지 말고 사내답게 내던지십시오. 그 정도 정치력이면 여의도 판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대단한 정치력입니다. 잘 모실 테니 정치판으로 오십시오. 그게 윤 총장이 당당하게 공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홍준표 씨가 분석하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래도 윤 총장이 있어야 지금 검찰이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윤 총장이 있어야 계속 이 추미애의 헛발질이 폭로되지 않겠느냐. 윤 총장까지 무너지면은 이제 이 검찰은 정권의 비리를 덮어주는 검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당이나 우파 진영을 벌거벗기는 그런 그야말로 정치적 충견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윤 총장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은 최소한의 법치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보는데 홍준표 씨는 그렇게 보지 않고 더 이상 총장으로서의 효력 있는 뭘 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솔직하게 정치 성향이 강하니까 정치판으로 들어오라. 잘 모시겠다는 것은 한번 겨뤄보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야권에서는 윤 총장이 자기 대권 후보로 1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보다도 더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선언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정치판의 논리는 또 검찰, 관료, 언론 이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이전 투구죠. 그냥 권력투쟁의 한 복판이니까. 윤 총장은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음에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뜻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 7월까지 이제 한 9개월 남았고 내년 7월에 퇴임을 하게 됩니다. 7월 이후에 윤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하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홍준표 씨의 이 발언을 요약을 하면은 윤석열 총장 또한 이 정권을 출범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적폐수사, 그 말씀 많은 적폐수사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솔직하게 나오자. 이번 국감을 통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 그러나 그 발언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권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으니까 효력 상실이다. 본인에게 충실하게, 정직하게 정치를 하라. 여당의 한 의원도 윤석열 총장에게 그렇게 정치적 발언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정치판으로 들어오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에 우파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멀리 하면서 나는 정치권에서 불러도 안 가는 사람이다. 나는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안 갔다. 나는 청와대 요직을 제의받았지만 안 갔다. 이걸 자랑 삼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기꾼들이 정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디스레일리라는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사들이 국회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제국은 끝난다. 신사들이 여의도에 가야 됩니다. 진짜 투사들이 여의도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 깡패, 반역자들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윤석열 총장이 보여준 그 인간적인 매력이라든지 강단, 그것을 정치판에 살리려면은 이제는 정치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러나는 게 오히려 법치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근사하게 물러나는 그 자리를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나훈아 씨가 하나의 모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훈아 씨도 지난 9월 30일 쇼에서 자기가 물러날 시기와 물러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근사한 퇴장과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